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지방공무원 국업 영어 기출문제 어법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 3,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1번, 나는 매달 두세 번 그에게 전화하기로 규칙을 세웠다. 자, 밑에 문장을 보시면은 I made it a rule to call him 2 or 3 times a month. 이렇게 해서 make it a rule to 하면은 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문장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made가 동사죠. it이 목적어입니다. rule이 목적 보호죠. to이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사실은 진목적어입니다. 우리가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으로 부정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가목적어 it을 내세우고 진목적어는 맨 뒤로 뺍니다. 이것은 모든 언어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문장의 앞부분을 간단하게 해서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장 앞부분을 너무 길게 해버리면 문장 전체의 뜻을 파악하는 데 힘이 들기 때문에 항상 앞부분은 간단하게, 특히 영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주어니 가목적어니 뭐 유도부사니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t이 가목적어입니다. 우리가 가주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목적어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뒤에 부정사, 그에게 두세 번, 월, 월당, 예? 매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말에는요, make a point of ing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고쳐보면 I made a point of calling him 2 or 3 times a mont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a month는 이제 당 per month 이런 말이죠. a month per month 1개월 당, 뭐 한 단어로 하면 monthly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번, 그는 나의 팔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했다. 자, he grabbed me by the arm and asked for help. grab는 잡다죠. 꽉 잡답니다. grab 이렇게 꽉, 우리말로 꽉 하고 비슷한 이것도 의성어입니다. grab 하면 잡을 때 나는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팔로 나를 잡았는데 어느 부분을 잡았냐? by the arm, 팔로 나를 잡았다. 이거 우리말은 나의 팔을 붙잡았다 이렇게 하죠. 그 말마다 각각 나라 어떤 고유의 그런 특색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팔을 잡은 목적이 무엇이냐? 팔만 목적이냐? 아니죠. 나를 잡는 게 목적이죠. 팔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요, 어떤 몸의 일부분을 잡을 때는 이렇게 전체 몸, 그러니까 me, 뭐 him, you, them 이런 사람 목적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신체 일부분을 그 다음에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영어의 특징입니다. 그는 나를 잡았다. 어디를? 팔로. 이렇게 해서 우리말과 상당히 다르죠. 팔로 나의 팔을 잡아서는 도움을 요청했다. 자, by the arm 하면 이거 한번 보실까요? by the arm, by the hand, 뭐 by the sleeve. by the sleeve는 소매를 잡았다는 말이고, in the face는 얼굴을, he looked me in the face.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렇게 할 때, in the leg, 뭐 다리를, 그는 나의 다리를 걷어찼다. 뭐 he kicked me in the leg 이렇게 할 수 있고, in the eyes 하면 눈을, he looked me in the eyes.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런 말이 되겠죠. on the cheek 하면 이건 뺨에, 볼에, on the head 머리에. 그는 내 머리를 때렸다. he struck me on the head 이렇게 되겠죠. on the back 덩어리, 등짝을, 그는 내 등짝을 토닥토닥 두드렸다. he patted me on the back 이렇게 하겠죠. 그는 내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렸다 이렇게 하면 he patted me on the shoulder 이렇게 해서 항상 이제 사람 목적을 쓰고 그 다음에 어디 부분이냐 이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치사들을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by도 있고 in도 있고 on도 있습니다. on은 대체로 이제 어떤 이 접촉을 강조하고, in 하면 이것은 뭐랄까 좀 넓은 부위를 말합니다. 넓은 부위. 눈은 사실 눈 자체가 넓지는 않지만은 눈이 어떻습니까? 눈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느낌에 눈은 좀 넓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그 사람, 미국 사람들의 그런 습관이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in the face 얼굴 하면 좀
얼굴은 대체로 넓죠. 물론 얼굴이 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체로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넓다고 보기 때문에 in을 씁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죠. 다리도 이제 다른 데 비해서 좀 넓은 편이죠. 넓적다리란 말도 있고, 예, 이렇게 이제 특히 뭐 이렇게 뭐 툭 튀어나온 부위 이런 거는 by를 씁니다. 이렇게 by the arm, by the hand, by the sleeve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대충 이렇게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됐죠. 3번. 폭우로 인해 그 강은 120cm 상승했다. Owing to the heavy rain, the river has risen by 120 centimeters. by 하면 여기서는 차이 간격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문법만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영장문을 할 때나 회화를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문법을 하면은 뭐 이게 요새 뭐 영문법 하면 뭐 바보다, 회화를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문법이 마스터가 안 된 상황에서 회화를 해 보십시오. 회화가 넣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문법이 탄탄한 사람은요, 회화를 해도 쭉쭉 뻗어나갑니다. 예,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이 공부를 똑같이 해도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듯이 문법이 탄탄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단어하고 문법은 어떤 언어의 어떤 그 뭐랄까 벽돌 하나의 그 구성 단위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영어 실력이 쌓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이 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문법을 우리가 뭐 그렇게 그 얕잡아 보거나 소홀히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문법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뭐 문법 말고 독해나 회화나 뭐 듣기 이런 것을 훨씬 더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제가 이 영문법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것이, 그 혜택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시험에도 나오지만 시험을 떠나서라도 이 영문법은요, 영어의 토대입니다. 토대. 이거 없으면 영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오래 못 가고 멀리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큰 높은 그런 실력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by는요, 차이 간격을 나타내는데 reduce by half, 이렇게 반으로 줄이다, 반만큼 줄이다. 뭐 이거 missed train by 2 minutes, 그 기차를 놓쳤는데 2분 차이로 놓쳤다는 말입니다. 2분만 빨리 왔으면. 자, 그 다음에 win by a boat length 하면은 보트 한 척의 길이 차이로 이기다. 이건 뭐 아마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뭐 어떤 요트 경기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이 보트 길이만큼의 차이로 이겼다는 말이에요.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말입니다. I'm taller than my mother by a head. 나는 엄마보다 키가 더 큰데 얼만큼 크냐? 머리 하나만큼 더 크다는 말입니다. by a head. 이것은 머리에 의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 하나만큼 이렇게 차이 간격을 말할 때 by를 쓰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독해에서도 중요하고 회화에서도 물론 이런 것은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the production of foodstuffs increased by 50%. 50% 증가했다는 말이죠. 이 차이 간격이 50%란 말입니다. 어디까지로 증가하다, 최종 결과를 말할 땐 to를 씁니다. to. 그러나 by를 쓰면 최종 결과가 아니고, 최종 결과는 모릅니다. 하여튼 간격이 50%만큼 그렇게 뛰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by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다 맞았죠. 4번. 나는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I prefer to staying home than to going out on a snowy day. on a snowy day 하면 이제 눈 오는 날인데, 자, 이거 참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왔네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prefer는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동명사와 명사가 올 때는요, prefer 명사 혹은 동명사, to 그 다음 명사 혹은 동명사입니다. 명사는 명사끼리, 동명사는 동명사끼리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prefer A to B는요, A와 B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비교급, 뭐 비교급이라 할 수 없는데 하여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급이죠. 이게 prefer 자체가 ER이 붙어 있죠. 동사에 비교급이 있는 게 이게 prefer가 아주 유일할 겁니다. 아마 보통은 비교급이라는 것은 형용사나 부사에 붙는 것이죠. 자, prefer to. 자, 부정사가 나올 때는요, prefer to 부정사 나오고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이 사용합니다. rather than 뒤에는 to 부정사를 쓰거나 혹은 to는 생략하고 부정사만 씁니다. 자, 이거 이제 두 가지 이렇게 prefer to A to B냐, 아니면 prefer to 부정사 rather than to 부정사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I prefer to 나왔다. to 나오면 부정사가 나와야 되죠. 자, 부정사로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I prefer to stay home rather than to go out 혹은 go out on a snowy day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동명사로 통일을 한다면은 I prefer staying home to going out 이렇게 그냥 to만 씁니다. 이때는 뭐 rather than 이런 게 필요 없고 부정사를 할 때는 중간에 rather than을 쓰고 동명사나 명사가 나올 때는 그냥 to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여튼 그 두 가지 중 하나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번 시간은 한 문제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